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연속 3대2 승부가 나왔던 KB리그가 드디어 4대1 승부가 나왔습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킥스였는데 올 시즌 4대1로 승리를 거둔 바가 첫 만끽하는 결과였어요. 그렇습니다. 또 킥스에서는 이제 30대 트리오죠. 유부남 트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부남 트리오의 수운으로 오랜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 오로의 대결입니다. 먼저 현재 순위와 함께 양팀 라인업 소개해드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까지 3승팀이 무려 6팀입니다. 그만큼 혼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대결하는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 오로는 7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정말 1승 1승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승리하게 된다면 3승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고 사이버 오로도 지금 막합니다. 네. 자, 오더 확인해 볼까요? 먼저 2시간 대국에서는 박준석, 송규상 선수가 싸우고 있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송태곤 선수 그리고 김세동 선수에 이어서 박준석 선수가 이제 첫 등판을 했고요. 송규상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 첫 승을 거두면서 마음에 좀 부담을 덜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어지는 2국입니다. 변상일 주장과 문유빈 선수. 양 팀의 성적이 좋은 두 선수가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포스코 케미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유빈 선수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국 속기되고 3연패 후 1승을 거둔 이창석 그리고 아직까지 1승을 올리지 못하는 나연 주장의 만남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마음에 좀 부담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을 것 같고요. 나연 선수는 역시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바둑의 내용에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두 선수의 대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4국입니다. 박건호, 홍성지 선수의 대결인데 이 대국은 어떨까요? 두 선수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외유내강의 느낌이고 바둑도 상당히 침착하게 두면서 뒤가 강한 스타일입니다. 네. 이 바둑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대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철한 독사와 설현준 괴물의 만남이에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대결인데 바둑판 위에서도 그렇게 좀 무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바둑판 위에 정말 연기가 가득한 치열한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체 오더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국은 만남이 한 번도 없었고요. 3국과 4국이 4번의 만남이 있었네요. 네, 모두 사이버 오로 팀의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나연 선수가 이제 4판 모두 승리를 거둔 적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두 선수의 대결은 상대 전적보다는 좀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내느냐 그런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국은 최철한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5라운드 양팀 모두 각각의 수확이 있었던 라운드였는데 우선 사이버로는 드디어 연패 후 1승을 거뒀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삼진명 이창석 선수가 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사실 사이버로는 이제 계속 연패를 하다가 첫 승, 정말 꿀맛 같은 첫 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년부터 계속 꾸준히 자기 몫을 잘 해오던 선수였는데 네. 올 시즌에 이게 시즌 첫 판에 좀 패배를 하게 되고 두 번째 판에 패배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좀 부담감이 쌓이거든요. 지금 나연 선수가 그렇듯이 본인의 좀 부담감도 있지만 팀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음 판에 계속 이제 내용으로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창석 선수의 1승은 그만큼 본인에게도 좀 값어치가 있을 테고 반대로 나연 선수는 오늘 좀 심적인 부담감이 클 텐데 얼마나 그 심적인 부담감을 내려놓고 바둑판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과연 6라운드 3경기는 어느 팀의 손에 쥐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6라운드 3경기는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 오로의 대결입니다. 네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1국 2시간 대국 사이버로 송규상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처음으로 등판한 퓨처스리거 박준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송규상 선수는 원래도 잘 알려져 있는 속기파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짜리
바둑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아직 사용을 안 했죠. 미국 1시간 대국 포스코 케미칼 변상일 주장과 사이버로 문유빈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양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만남이고요. 각 4승 1패,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속기대국 3국입니다. 사이버로 나현 주장, 포스코 케미칼 이창석 선수의 만남. 가장 절박한 한판일 것 같고요. 네. 사이버로 나현 주장, 랭킹이 5계단 하락하면서 1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경기를 보시면 2승 8패, 그것도 현재 모든 시합을 통틀어서 8연패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이런 압박감, 부담감 어마어마할 겁니다. 빨리 딸피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삼지명 이창석 선수 4라운드를 쉬었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라운드 5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네, 연패를 탈출했기 때문에 나연 선수보다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신의 성적에는 아직 좀 불만이겠죠.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글쎄요, 네. 두 선수의 성향은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연 선수는 잘 알려진 대로 좀 장기전에 능하고 또 평세 판단에 능하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로 가게 되면은 나연 선수를 상대로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또 두텁게 두는 스타일이고 이창석 선수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실리에 좀 민감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역시 전투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실리를 차지해 나가고 종반에 승부를 좀 보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창석 선수가 이제 상대 전적을 보니까 나연 선수에게 4판을 다 내주고 있고 제가 다른 대국은 뭐 예선 대국도 섞여 있고 해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올해 두 선수가 LG배 세계기왕전 예선 결승에서 둔 바둑인데 그 바둑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실점을 한 뒤로는 거의 이제 뭐 힘을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당한 바둑이었어요. 그만큼 좀 상성이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선수 상대 전적도 벌어져 있고 네. 그 대국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좀 완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평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또는 좀 전투를 이끌어간다든지 해서 본인의 뭐 장기도 중요합니다만 나연 선수가 좋아하는 장기전 또는 균형이 맞춰진 바둑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창석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초반의 실점이라고 한다면 실리를 많이 빼앗겼던 바둑이 됐던 걸까요? 네, 올해 4월에 벌어졌던 LG배 세계기왕전 바둑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초반에 실리도 빼앗기고 두터움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주 두텁지도 않은 그런 바둑이 됐기 때문에 네. 나연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또 사이버로의 양건 감독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나연 선수의 이 주장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에 있어서 사실 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직접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사실 나연 선수가 지난 시즌 다승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최근 몇 년간 아마 이 성적을 종합해 보면 나연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꾸준히 잘해주던 선수고 또 일지명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일지명의 자리에 했던 적도 있었고 유달리 올해는 좀 이 일지명이라는 주장이라는 자리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바둑의 내용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연 선수의 바둑을 조금 보면 뭔가 좀 어깨가 굳어 있고 그런 부담감이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강승민 선수가 둔 바둑이라든지 최근의 대국을 이제 봤을 때는 뭔가 그런 좀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약간은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지명이 각각 매겨져 있기는 하지만 이 바둑 리그가 사실 바둑이라는 게 개개인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점에서 주장에 대한 부담, 압박 얼마나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장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네. 팀을 뭔가 자신이 이끌어가야 된다, 내가 팀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지명에서 이지명 선수들이 내 위에 더 잘하는 선수가 팀을 이끌어줄 거야라고 편하게 뭔가 실력 발휘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잘해야 팀이 잘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주장에 대한 부담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 뭐 랭킹이나 상대 전적 나연 선수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지만 보니까 대국이 바둑 리그에서는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었고요. 네. 현재 연패 중인 나현과 그리고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둔 이창석 선수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이 궁금한데요. 사실 나연 선수의 바둑에서의 그 굳은 느낌을 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꿈은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기보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정말 제 생각에 의한 잘못된 풀이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본인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나연 선수가 좀 잘 나갈 때 바둑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지난 라운드 이제 제가 주로 좀 주의 깊게 본 게 지난 라운드 이제 강승민 선수와의 바둑을 봤는데 네.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연 선수가 약간 느릿느릿한 느낌을 줘요. 느릿느릿한 느낌을 주면서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결국은 그 두텀을 이용해서 뭐 끝내기 위해서 득을 본다든지 또 미세한 승부를 만들어서 끝내기 위해서 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패턴이 많은데 지난 라운드에서는 느릿느릿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기회를 못 잡고 이제 패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은 원래 좀 두텁게 그리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약간 이제 느린가라는 느낌이 드는 이제 바둑인 건 맞는데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그렇고 최근 이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들여다본 수는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고 이어준다면은 활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흑은 이쪽으로 밀어서 두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나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창석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이어서 들어왔네요. 받아주네요. 이어서 받아준다면 백이 날일자를 두었을 때 흑이 여기를 받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받으면 이 교환이 없이 날일자하고 받았을 때 들여다보면 아무도 여기를 이어줄 사람은 없거든요. 나와서 끊는 약점이 이미 보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둔다는 것은 여기를 고스란히 공짜로 백에게 활용을 당한 느낌이기 때문에 있고 날일자를 둔 이상은 여기는 흑이 올 일은 이제 초반에 흑이 둘 일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뭐 중반에 어떤 흐름이 바뀌어져서 여기를 둘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든지 또 뭐 몇십 수 이내에는 여기는 잘 안 둘 거예요. 이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살짝 당한 느낌이 있지만 네, 빨리 선수를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아래쪽을 먼저 리드하고 싶었군요. 여기를 띄었다는 것은 오늘 이창석 선수가 좀 전투적으로 또는 모양 바둑 또는 두터움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아요. 우변 쪽에 그래도 돌을 투자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씌워가는 수도 예전에 이제 화점 정석 많이 두어진 바가 있죠. 이런 것도 일책이고요. 또는 최근에는 오히려 씌워가는 수보다는 한 칸 뛰고 다가오는 수가 많이 두어지더라고요. 역시 뛰어나가게 되면 중앙전을 바로 펼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뭐 뜀뛰기 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과 돌이
이제 미생마들끼리 좀 얽히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두면서 흙이 여기 한 칸 또 다음에 뭐 이런 곳 한 칸 오게 되면 전투를 통해서 우변 쪽, 하변 쪽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나거든요. 부풀어 오르면 그게 이제 흙이 원하는 바고요. 자, 붙여서 타이트하게 탈출하려고 하네요. 네, 뭔가 아까 말씀드린 흐름대로라면 여기를 뛴다면 여기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을 때 흙이 여기 한 칸 뛰는 게 좀 싫다. 이 자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붙였습니다. 젖히면 늘어서 있게 되면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우변 쪽, 우하 쪽 모양을 최대한 좀 축소시키고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 탁 와서 귀살이를 한다던가 하면은 축소시킨 모양이 흙의 모양이 별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젖혀서 받는 방법은 백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젖히게 되면 이게 아마 나연 선수가 좀 바라는 진행일 것 같고요. 치받는 수도 간혹 두어집니다. 치받고 넘어가서 이제 백을 중앙 쪽으로 띄우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네요. 이것은 백을 위쪽으로 띄우면서 공격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은 흙도 먼저 근거를 차지했고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도를 공격하지 못한다면 좀 매섭게 공격을 못한다면 흙이 집이 이렇게 집을 억지로 삼선으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집이 몇 집 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넘어가는 자세도 워낙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국은 이창석 선수가 이도를 공격하는 흐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쪽으로 젖히고 뭐 는다던가 하는 것도 강수긴 합니다만 당장 여기 들여다봤을 때 A와 B 맛보기라서 흙이 쉽지 않죠. 그냥 늘어서 받아도 역시 당한 걸까요? 늘어서 받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늘었을 때 미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한결 미는 것보다는 좀 더 한 발이라도 중앙 쪽에 돌을 더 보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면에서 남은 시간을 다 쓰지는 않네요. 네, 젖혀서 받았네요. 뭐 늘었을 때 혹시 이쪽으로 느는 수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이 끊는 수가 딱 눈에 보이는데 이쪽으로 막는 것은 백이 쉽게 안정이 되면서 흙이 좀 싱거운 느낌도 있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두고 우하 쪽 키워가는 작전도 있지만 네. 백이 쉽게 안정되면 이 두 점이 오히려 좀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늘었을 때 끊고 근데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는 것은 뭐 없는 수는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초반에 이렇게 이 선으로 넘어가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쪽으로 이런 수도 최근에 이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도 제 시계는 좀 예전에 멈춰 있어서 최근에는 이 수법이 다른 이 배경, 다른 형태에서도 두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지키는 자리에서 느는 수나 호흡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 두어지는데 보면은 이 수가 있었지 싶은데 일감으로 아직 이 수가 잘 안 떠오르네요. 양쪽을 다 두고 싶다는 건가요? 네, 이었을 때 흙이 이제 좀 고민되는 것 그리고 백이 한 칸 뛰었을 때 고민되는 건 여기를 계속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가 없을 때 백이 호구 친 자세가 워낙 좋아서 또 받아줘야 되면은 자꾸 여기 중복으로 흙들이 많이 좀 뭉쳐 있고 네. 백은 활발하게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뛰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이 호구는 별로 아프진 않거든요. 여기에 흙돌이 있었으면 이 호구가 상당히 아픈데 이렇게 이미 좀 오른쪽과 가깝게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호구는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뛰었을 때 호구가 아프지 않도록 이은 것보다는 이쪽으로 둔 거고 역시 백이 끊어오는 것도 방비를 하고 일석이조의 수이고 다만 나중에 끝내기에서 이 정도로 약간 당하는 건 네. 있는데 지금 끝내기보다는 당장의 행마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 지금은 적절한 능수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가만히 한 칸 뜨는 것은 사실 다음 수가 마땅치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앙으로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쪽 중앙전 뛰고 뭐 이런 식의 뜀뛰기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두 선수의 아마 눈은 우하기 쪽에 누가 어떻게 먼저 가느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하가 급한 자리군요. 지금 당장 급하다기보다는 뭐 이런 곳에 이제 흑돌이 자연스럽게 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크죠. 네. 흑이 둬서 제 앞에서 우하 쪽이 커지느냐 아니면 백이 먼저 수습할 수 있느냐. 이창석 선수의 행마가 범상치가 않네요. 교수도 상당히 활발하고 재치 넘치는 행마입니다. 한 칸 한 칸 뛰면 안전하긴 하지만 뭔가 좀 굼떠 보이고 백한테 들여다보는 수 이런 것들 자꾸 당하면 뭔가 전투의 주도권을 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약간 엷어 보이긴 합니다. 백이 끊어왔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한 발이라도 빨리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자는 뜻이고요. 네. 나연 선수도 급하게 여기를 끊어가는 생각하지 않네요. 우선은 침착하게 뛰어듭니다. 백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여기 이제 당하게 되면 좀 답답하거든요. 네, 여전히 눈목자 자리가 좀 신경이 쓰이고요. 네, 백이 쉽게 이렇게 끊어오는 것은 이건 그래도 흑이 대비책이 있네요. 단수치고 하나, 둘, 바로 셋, 끊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렇네요. 괜찮고요. 다섯, 여섯.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도 되는 건가요? 이창석 선수가 그러니까 나연 선수를 상대로 뭔가 이런 식으로 짜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집 짓고 벌리고 두칸 벌리고 지키고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나오지 않는 형태 또 서로 모르는 국면 좀 서로 안개 속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국면 이런 바둑을 만들어야 나연 선수를 상대로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둔수도 얼핏 보기에는 여기 약점도 있는데 지금 백이 뭐 갈라간다든지 붙인다든지 입구자 두면 약한 돌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흑도 탄력이 있고 백도 강한 돌은 아니니까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연 선수를 상대로 그냥 지켜서 백이 집이 되는 자리를 두게 하고 뭐 흑이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흐름보다는 뭔가 좀 더 강하게 둬서 좀 바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 이창석 선수가 아마 그쪽을 좀 더 바랄 겁니다. 자, 백도 계속 노려가야겠죠. 네, 지금 흑은 이제 리듬을 구한 거죠. 이쪽으로 먼저 두어서 백을 응수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약점을 지켰고요. 약점을 지킴과 동시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붙이고 이어서 끊는다든지 아니면 붙이고 뭐 이건 모양 워낙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끝낼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둘 수 있습니다. 당장 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럴 수가 있기는 있고요. 웅크려서 두텁게 해두었기 때문에 백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백은 그래도 여기는 뛰거나 이쪽으로 머리는 내밀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흑에게 맡기게 되면 답답합니다. 이석점도 지금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날일자 자리를 상당히 두고 싶네요. 그랬을 때 흑이 당장 끊어올 수 있느냐? 막상 또 끊어오면은 어느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끊기는 자리가 떨린다고 지키기에는 발이 너무 느릴 것 같고요. 네, 여기를 지키기에는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치고 효율이 별로 없고 여기를 막혔을 때 역시 이석점이 다시 후수로 안쪽에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면 백의 불만입니다. 지금은 우선은 뛰거나 날일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날일자로 짚어갔네요. 네, 흑이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사실 뭐 여기 어디 두는 건 생각해도 됩니다. 머리는 내밀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흑한테 이렇게 한 수에 봉쇄당하는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는 나연 선수가 지킬 생각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백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 같아요. 받으면 뭐 좌변 쪽을 바로 공세를 취한다든지. 바로 들어가네요.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봐도. 그럼 아까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그럴 건가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붙여갔다는 것은 여기를 두면 이제 주도권은 백이 뭔가 좌변을 둘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백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니까 급한 곳은 맞지만 여기 엄청나게 큰 자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시나리오를 써나가자. 뭔가 잊고서 끊어서 내가 주도하는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창석 선수가 전략은 확실히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나연 선수를 상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집바둑으로 간다거나 평온한 바둑으로 가는 것보다는 격렬하게 부딪혀가자라는 마인드로 오늘 대국을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더 적극적인 모습의 이창석 선수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강하게 끊어가네요. 그 수, 어. 이한발 한 템포 쉬어서 백의 호구 형태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봤습니다. 네. 단수를 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예 단수 쳐서 현실적으로 이 석점을 잡고 실리를 취하자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아마 서로 그냥 뭐 큰 불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변 엄청나게 큰데 30초 좌변도 하나, 어마어마하게 둘, 큰 자리라서 이거면은 이제 화평이고요. 네. 다섯, 근데 백이 여섯, 다른 수, 일곱, 여덟. 네, 다른 수가 뭔가 여기를 끄는 상태에서는 뭔가 다르게 버티기가 어렵네요. 이 진행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여기를 붙여놓거나 날일자 정도로 결정을 해두고 이렇게 가면 타협입니다. 네.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흙이 엄청난 수확을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넉점이 사실 미생마 형태였고 이 백돌의 중간을 뚝 잘라 먹었기 때문에 집으로도 한 20집은 충분히 되죠. 빵따nem은 허용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수확이지만 지금은 백도 감내할 수 있는 게 여기 워낙 큰 자리가 있어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창석 선수는 손이 빠르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큰 변화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만 바둑은 5대5입니다. 자, 사이보로와 포스코 케미칼의 6라운드 3경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보로의 6라운드 3경기고요. 네, 빵따nem하고 이은대까지 진행이 됐고 날일자로 교환을 시켰습니다. 네. 날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 절대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냥 잡는 거는 흙이 3-3 또는 넷, 반대로 날일자 해오는 것이 실리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덟. 이거 하나 해둔 자체로도 꽤 집으로 득을 받고 이렇게까지 두는 게 그냥 잡는 것보다 맛은 나쁘지만 네. 맛은 나쁘지만 이 한 점 다음에 여기 뒀을 때 형태까지 고려를 했어요. 분명 좌변은 좀 맛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여기 들여다보는 수, 뭐 이쪽 3-3 당장 들여다보더라도 맛은 꽤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백이 믿는 건 여기네요. 하나, 이것도 선수의 의미가 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갑니까? 이제 이어주면 어느 쪽으로 밀고 들어가도 수가 납니다. 이쪽 귀쪽 사는 수를 택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안방을 뭐 흙이 다 차지했죠. 백집보다 흙집이 작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고 뭐 이도를 살리는 것도 있고요.
어느 쪽을 두더라도 흙이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네. 백은 여기를 둬서 이어주면은 이제는 뭐 이렇게나 또는 이쪽으로 막더라도 흙이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셋, 넷, 다섯, 흙이 넘어가면 일곱, 찔러서 여덟, 아홉, 흙도 뭐 쉽게 살겠지만 하변이 이번엔 다시 흙이 다치게 되죠. 이 두 점이 잡힙니다. 뭐 흙도 아까처럼 다시 바꿔치기를 볼 수는 없을까요? 이 그림이 이제 다시 바꿔치기 그림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여기를 백이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있는 것은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30초. 하나,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넷, 흙이 여기를 받기는 싫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줄기 먼저 사용하는 이창석 선수입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를 끊어 잡고 이어서 받는 것보다는 집으로 더 득을 보면서 버티는 거죠. 방어가 됐군요. 네, 이제는 나와 끊어도 그냥 단수 치면 수가 안 나거든요. 또는 뭐 이쪽으로 밀어도.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백이 깔끔하게 지킬 수 있나 보자. 아직 맛이 있을 것이다라고 버티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30초. 하나, 둘,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 넷, 집으로 버티는 의미에서는 여섯, 최강입니다. 아, 일곱. 그쪽으로 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역시 좀 집을 중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집이 여기가 또 불어났어요. 한 점을 잡으면서 맛도 지금 없기 때문에 또 불어났고 좌변 쪽 과연 깔끔하게 백이 잡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막는 것은 당장 수는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젖히는 수를 활용해서 뭔가 이제 약점을 노리는 이런 수단 남아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려주신 대로 정리가 되겠고요. 백도 단수 치고 난 이후에 좀 깔끔한 정리가 없는지 네. 찾아보고 싶거든요. 단수 치고 이제 막지 않고 아예 뭐 이런 곳으로 두어서 쏠기만 네. 정확하면 여기도 30초. 두더라도 하나, 둘, 당장은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넷, 뭐 이렇게 다섯, 두더라도 당장 사는 여섯, 자세는 안 나오는데 여덟, 아홉. 과연 어떨까요? 여기를 둘 만한 이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당장 수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맛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흙돌이 주변에 쌓이기 시작하면 좀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죠. 여길 두면은 이제 최소한 흙이 뭐 붙여서 끝내기는 남게 되는데 백이 선택이네요. 최강으로 지킬지 아니면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될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배짱 집이다. 보여주네요. 네, 이거 집이다라는 거네요. 네. 당장은 수가 날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밀어도 막거나 뭐 신경은 많이 쓰이네요. 여기 그냥 흙이 슬쩍 하나씩 건드려봐도 백은 한 수 한 수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30초. 한 수라도 뭔가 삐끗하면 수가 날 수 있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야, 움직이네요. 이거는 겁나는 진행 아닙니까? 이거 아니 술기가 되고 두면은 네. 사실 술기가 뒷받침되고 많이 생각하고 두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거 수 안 나면 엄청난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감각적으로 좀 수가 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험이에요. 이건 확실한 모험입니다. 어떨까요? 건드렸다가 수 안 나면 이거 정말 많이 손해 볼 수 있거든요. 끊겠다라는 걸로 다섯, 보이긴 하는데 여섯, 백이 다 버텼을 때 일곱, 과연 안쪽에서 여덟, 뭐가 되느냐. 너무 자신 있게 누워가기 때문에 네. 자 이창석 선수의 한번
다음 작전들을 한번 보시죠. 백은 흑의 수들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막은 다음에 끊어올 테고 이 다음에 흑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안에서는 당장 사는 공도는 안 나오고 결국은 백의 이 작은 약점들, 형태상의 결함들을 좀 노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떨려서 못 들 것 같아요. 괜히 두었다가 다 잡히면 넷, 엄청난 다섯, 손해이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안 끊을 수 없고 네. 뛰었을 때 일단 흑은 한 가지 길이라면 백은 살려주고 외세를 얻는 그 두 가지의 길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흑이 바깥쪽에 악수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안에서 살려만 달라라고 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요. 바깥쪽 악수가 하나, 뭐 둘, 백이 다 셋, 악수를 다 받은 다음에는 넷. 그럼 악수를 받아내는 것과 아예 잡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우선 한 칸 뛰더라도 네. 그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작전 30초. 늘어서 하나, 계속 약점 노리면서 둘, 여기 붙이는 수를 셋, 노려간다. 뭐 이 정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이 장면에서 다만 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작전을 펼쳐갈지. 당장 나가 끊는 거는 뭐 이렇게 둔 다음에 좌변 쪽을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를 하나 받아두더라도 흑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둘 수도 있고 늘어서 우선 동태를 살피는 것도 있겠네요. 여기를 받을지 아니면 30초. 좌변 쪽으로 손을 하나, 댈지를 보고 둘, 셋, 그 다음 동태를 살핀다. 넷, 다섯, 여섯, 네, 늘어두네요. 그 두 점 방면을 받아두는 자체가 네.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이쪽이요? 예. 네. 여기를 두면 흑도 계속 버틸 겁니다. 버티고서 이제 여전히 흑이 이쪽에서 노리는 거는 입구자 또는 붙여서 막아가는 것. 셋, 그리고 넷, 이 형태도 흑이 여섯, 살자고 하면서 일곱, 아직도 뭐 이런 여덟, 곳을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아예 여기를 받았어요. 나와 끊는 것은 어차피 백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흑이 이쪽에서 살 수 있느냐. 지금 축도 중요한데 축은 이제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좌변 쪽 사활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선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축은 지금 백이 유리합니다. 네. 축머리 자리에 와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으라는 건가요? 흑이 깐깐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의 입장은 계속 잡으러 올 배짱이 있느냐, 맛이 이렇게 나쁜데 계속 잡으러 올래? 잡으러 올래? 계속 뭔가 상대 좀 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으러 갈 수도 있고요, 백이. 잡으러 가는 진행도 가능한데 30초. 이제 하나, 백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창석 선수가 계속해서 여섯, 나연 일곱, 선수를 여덟, 좀 아홉, 선택권을 주면서 어떤 길을 네 번 선택할래? 남았습니다. 라고 계속 묻고 있어요. 시간 여유 많아요. 네. 잡으러 가는 수는 이제 여기를 두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이제 호구치고 이렇게 되면 좌변 쪽은 못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 끊고 끊었을 때 백의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네. 이거는 뭐 30초. 네, 하나, 이건 바로 백이 잡힐 수도 둘, 있겠네요. 잡히는 셋,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타협적으로 가네요. 이 정도로도 그냥 살려주더라도 여기 끊어서 교환한 수들이 이제 좌상 쪽에는 악수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나연 선수도 괜히 잡으러 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수익기 삐끗하거나 뭐 악수 나오거나 하면은 안 잡으러 가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흙은 붙이거나 하면은 또는 뭐 여기를 꽉 있거나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두 집이 나는 다섯, 안녕이 여섯, 되는 건가요? 일곱, 여덟, 아홉,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우선은 이렇게 두고 막는 게 공도를 넓히고요. 네. 여기 아직 찝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당장 이렇게 끊어가는 수 남았죠. 그래서 백이 어딘가를 지키면 뭐 어떻게 지키나요? 이렇게 지키면 그때는 있거나 뭐 어떻게 두더라도 살아 있습니다. 뭐 이어도 살아 있는 공도죠. 그리고 백이 다시 뭐꾹 막아서 네. 이렇게 되면 30초. 좌변 쪽은 흙이 훌륭하게 깼는데 셋, 좌상 쪽이 우선 피해를 많이 입었고 다섯, 두tom은 백이 여섯, 가져갔거든요. 일곱, 다시 여덟, 형세가 어떨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흙이 막을 때 백이 먼저 찌르고 치중을 가는 방법은 이것도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노릴 기회, 노릴 시간이 있느냐를 네. 봐야 됩니다. 분명 여기는 이 수가 강력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으면 되겠네요. 나갈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서 이 석점과 이 두 점 하나, 같이 걸려서 셋, 둔다면 뭐 다섯, 바로 치중 여섯, 가는 수는 있겠지만 여덟, 자, 바로 치중 가면 그때는 흙도 정말 네, 이수 노리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백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백이 보강하고 흙도 살고 이창석 선수가 이 나리자 좀 모험으로 보여졌지만 우선 좌변을 살리는 데는 훌륭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백이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지킬 수 있다면 둘, 백이 괜찮네요. 셋, 넷, 찝는 다섯, 자리가 여섯, 방어가 일곱, 됐네요. 여덟, 네,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나 이렇게 지키고 흙이 살게 되면 또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두는 수의 의미는 지금 찝어와도 단수로 훌륭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 자체가 반쯤은 여기 막은 수와 의미가 비슷해요. 흙이 받을 때 다시 막아가면 되니까 여기 막은 수의 역할도 이 수가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지킨 수의 역할도 이 수가 하고 있고 일석이조의 수가 될 수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서 아래쪽을 먼저 물어보고요. 지금 끊을 수도 의미가 있네요. 나연 선수가 여기를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수는 더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나 30초. 하나, 이렇게 받으면 둘, 여기가 나중에 듣는다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지키지 않아도 지금 지켜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홉, 지금 이쪽을 받아 비슷한 의미인데요. 네. 흙이 나중에 끊어오죠. 그러면 여기를 하나 막아두고요. 이런 이 진행이 나왔을 때 여기를 먹여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있는 것은 쉽게 살죠. 그리고 패가 나더라도 하기에는 이 패는 흙도 부담입니다. 예. 같이 부담이죠. 지금 나연 선수가 여기를 아예 안 지키고 손 안 대고 지금 지키려고 여기를 나와 끊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그래도 그럼 받아입니까? 안전하게. 어차피 중앙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을까요? 글쎄요, 안 받고 버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불확실한 거는 이제 나연 선수도 피하고 이수 자체가 그리고 한 수 가치가 충분해서 여기도 지키고 중앙도 돌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30초.
흙도 둘, 좌변 셋, 받아야 되는 넷.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받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홉, 아, 이어서 받아두네요. 네, 지금은 안 받으면 뭐 치중 가고 이쪽으로 젖혀가더라도 아니면 먼저 젖혀가더라도 이수가 없었을 때는 당장 사활이 걸립니다. 네. 산 형태가 모양이 재밌네요. 네, 양쪽으로 동형으로 네. 네, 살았고 이제 귀중한 선수는 백이 잡았습니다. 흑이 분명히 확정가면에서는 좌변을 깼기 때문에 확정가면에서는 앞설 것 같고요. 백은 그 대신에 두터움이 있습니다. 이 두터움을 어떻게 셋, 활용해 나가느냐, 넷, 좌상 쪽 그리고 상변 쪽 두터움을 얼마나 키워 나가느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에 급하다고 얘기했던 우하 부근을 먼저 움직여가는 백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백이 좀 재밌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2구 문유빈, 변상일 선수 양 팀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의 만남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판 동시 진행드리겠습니다. 넷, 다섯, 자, 일곱, 문유빈 선수와 아홉, 변상희 선수의 대국은 진행도 많이 됐고 상당히 우변 쪽에서 치열하게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견 보기에는 지금 백돌이 갇혀 있고 아직 두 집 못 났거든요. 아, 우상이요? 네, 우상 쪽 백돌이 아직 완벽한 두 집이 안 나 있는 형태죠. 네, 흑이 머리를 내밀었고요. 문유빈 선수가 지금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상희 선수도 뭐 당장 두 집이 안 났으니까요. 네. 그러면 백이 안에서 두 집을 만들기는 어렵고 바깥에 약점을 이용해서 두 집 만들려면 여기를 이을 수는 있어요.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셋,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살더라도 이 석점 잡히면은 요석 잡히면은 아홉, 불리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변상희 선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석점을 쉽게 내어주고 싶진 않은 건가요? 네, 석점을 쉽게 내어주기도 싫고 사활은 걸려 있고 그렇다면은 백은 이 넉점 지금 붙여가는 이 넉점 쪽을 계속 공략을 한 다음에 뭔가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교환을 시킨 다음에 이쪽 돌을 먼저 공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은 생각보다 훨씬 탄력이 좋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백석점이 약한 돌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거 뭐 문유빈 선수가 올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했지만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도 훌륭히 싸우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문유빈이라는 선수는 이번 KB리그 전까지는 좀 무명에 가까웠던 선수였는데 네. 어떤 선수라고 내에서는 좀 알려져 있나요? 문유빈 선수는 입단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연구생 시절부터 이제 실력은 알려져 있었지만 생각보다 입단이 좀 늦어지면서 근데 연구생 시절부터 이 선수가 잘 둔다라는 소문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네. 들었었고 둘, 그리고 입단 이후에도 넷, 다섯. 뭐 뚜렷하게 보여준 것은 없지만 잘 둔다 소문은 네. 항상 있었어요. 가끔씩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잘 둔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를 보여준 게 뭐 예선이긴 하지만 삼성화재배 예선에서 중국의 이제 렌샤오 선수를 꺾으면서 본인의 좀 이름을 알렸고 결국은 그런 입소문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보여준 것들 그리고 GS 칼텍스 본선에도 진출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것이 이제 리거로 발탁이 되면서 본인의 가치,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무대가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무대에서 네. 뭐 홀홀 30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둘, 최재영, 한상훈, 백홍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 그럼 이 2국 자체가 흑이 좀 재밌는 국면? 네, 이렇게 봐야 지금은 될까요? 흑이 괜찮은 전투로 보이고요. 어. 국면, 네, 형세도 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다시 속기 대국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삼지명 이창석 선수 그리고 30초. 사이보로의 하나, 주장 나현 둘, 선수의 만남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난 라운드 기분 좋은 첫 승리를 거둔 이창석 선수와 정말 1승이 간절한 나현 선수인데요. 저는 상변 쪽에 돌이 갔는데 안 보이길래 네. 안 뒀나 싶었어요. 바둑돌이 사라졌나 싶었는데 3선이 아니라 2선으로 갔습니다. 여기 지금 나연 선수의 머리에 가려져 있죠. 재밌는 곳에 두었는데 이수는 백이 여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쪽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어요. 둘, 이으면 셋, 3선에 있으면 넷, 넘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이 넘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이고요. 네, 열. 백의 움직임을 좀 방해하네요. 네, 뭐 어딘가를 이렇게 두어준다면 흑돌이 그만큼 단단하게 위로 서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흑도 불만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상변으로만 봤을 때 이 선으로 갔다면 좀 물러가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흑도 자리를 잡는 게 어렵지가 않고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것도 30초. 흑의 하나, 권리라면 오히려 네. 백이 또 근거가 네.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까끌까끌한 수네요. 일곱, 여덟, 그에 비하면 좀 평범한 벌림 같기도 한데요. 뭔가 한 칸을 뛰면 같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겠다는 뜻일까요? 어설프게 받아서 이 자리를 흑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휘되는 곳을 먼저 두고 보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골격 역시 실리로는 흑이 앞서 있고 셋, 백은 이 좌상 쪽 모양을 키워가면서 대항을 하는 일곱,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여덟, 나연 선수는 우선 이 자리가 좋다고 또 우선 지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나연 선수 여기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돌이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네. 이어주면 이제는 나중에 지금 또는 뭐 여기 먼저 두다가 3-3을 두더라도 건너붙이는 수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환 자체로. 그렇네요. 네, 이렇게 두어도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죠. 이 네.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방비를 해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전적인 수에 실전적으로 그러네요. 네. 대응합니다. 이선 둔 것도 상당히 실전적인 수법인데 지금 발상도 아주 실전적입니다. 그렇다면 흑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행마를 하면서 지키는 게 나아 보이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를 짚었고요. 백도 밀어 올리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일까요? 이 자리 좋죠. 흑이 밀어가면은 지금 좌병쪽 두터움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여기 중앙 쪽에 쌓아둔 두터움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은 좀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바둑이 될 것 같고요.
바둑은 백의 두터움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지우느냐 그것이 승부가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또 미세한 바둑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프는 백쪽이지만 그래도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균형이 맞아진 한 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30초 하나, 두 선수 모두 뭐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5, 6, 7, 8, 9. 우선은 그냥 자락 쪽집을 완성을 네. 시켜둡니다. 자, 천천히 흘러가는 3국입니다. 중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 바둑보다는 2국이 현재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절하게 흘러가고 있는 2국입니다. 자, 지금 바둑판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빨리 한번 가보시죠. 자, 변상일 선수와 문유빈 선수. 두 선수도 어느 정도 달아오른 것 같은 느낌이고 반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백이 안에서 사는 걸 좀 포기했고요. 네.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여기 벽을 쌓은 다음에 이돌을 통째로 잡으러 가자라는 뜻이고요. 네. 백돌과 흑돌 수상전으로 승부를 보자는 뜻이고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타협의 여지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백이 막아가거나 한 칸 뛸 텐데 네. 이거 뭐 빅이 정말 극적으로 빅이 나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쪽이 잡힐 수밖에 없는 지금 수상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쪽을 막는 것인지 한 칸을 뛰는 것인지 이 포위망을 흑이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우선은 뭐 지금 두 선수의 뭐 랭킹이나 그동안의 뭐 성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누가 수가 많느냐, 네, 누가 대만 수상전 어떻게 네. 되느냐 이 승부예요. 끝장 승부인데 일단 그래프는 흑 쪽이고요. 중앙을 막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한 칸이네요.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를 근데 이제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으로 이어서 이거는 따내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흑이 이석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체 대마가 갇혀버리고요. 이렇게 나와 끊는 게 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백은 글쎄요, 이렇게 타고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타고 나간 다음에 이때가 문제인데 이돌도 아직 미생이고 네. 여기도 흑이 뭐 단수치고 끌고 나오거나 한다면 급해지고요. 흑은 자체 수상전에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나와 끊는 수를 무조건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수상전이 어떨까요? 뭔가 여기 따내져 있는 것도 수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일 것 같고 또 여기도 일선이 이제 젖혀져 있어서 흑은 지금 여기 수상전이 그리고 정확하게 수를 읽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승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끊었을 때 그리고 백은 아마도 여기를 먼저 두지 않을까 싶네요. 이 타임에, 이 시기에. 왜냐면 여기를 끊어온, 지금 당장 선수잖아요. 끊어서 잡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끊으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양단수 네. 형태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흑이 지금은 이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중앙이 급하지만 백이 삶은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 나중에 돌아와서 사는 수는 근데 이거를 지금 안 하면 흑이 뭐 먼저 찌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이 한 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해두는 게 우선은 손해는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과연 여기가 깔끔하게 또는 백이 어떤 형식으로든 흑도를 가둬놓을 수 있느냐. 양쪽이 다 걸려 있어서 지금 우선은 백이 상당히 난감해 보이는 건 맞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나가면요. 아래쪽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여기 움직이면은 이석점 잡히죠. 네. 그렇다고 이런 곳을 두면 이게 백이 갈 곳이 있을까요? 이 돌이. 물론 나가서 만만치 않나요? 혹시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흑의 수가 훨씬 많아 보이고 백의 수는 별로 없지만 흑도 형태가 깔끔한 형태가 아니라서 이 돌을 포위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안에서 살아두는 맛을 남겨둘 필요 자체가 네, 지금 없다라고 그냥 보는 건가요? 벼랑 끝 승부. 어차피 이걸 살아서 되는 바둑이 아니고 흑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잡지 않으면 잡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낭떠러지 승부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키는 것은 단수치고 입구자 가면 이거 쉬워요. 다음이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이쪽도 안 됩니다. 네, 지금 그쪽밖에 없다고 본 거고요. 단수 선수고 이제 아래쪽은 해결이 됐거든요. 백이. 그리고 이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석점을 잡음과 동시에 먹여치는 수를 방비했어요. 네.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먹여쳐서 수를 줄이는 걸 없앴어요. 자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멀리서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씌워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쪽으로 단수를 갑니까? 치고요. 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냥 흑이 패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이 패는 백이 어떤 패감을 써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단수친수로는 여기 단수치고 아까 보여드린 날일자 한 칸 씌우는 수였으면 깔끔하게 잡혔던 것 같아요. 어느 방법으로든 맛은 나빠 보이지만 네. 뚫고 나가는 수가 안 보였고요. 지금 이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날일자로 크게만 씌워 놓으면 어찌됐든 여기서 백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흑수가 더 많다라는 게 문유비 선수의 술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꽉꽉 막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흑이 당장 걸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막고 나서 물러나는 것도 이 다음에 씌워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은 크게 씌워가고 수상전으로 가는 게 넷, 지금 문유비 선수의 작전이고요. 다섯, 여섯. 입구자. 지금도 젖히고 늘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찌르면 나와서 이 석점, 아래쪽 석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절묘하게 이게 뭐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흑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따내면 되죠. 젖히고 늘고 그렇다면 있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수상전이 흑이 빠르다 이런 계산일까요? 마지막 막상 하나, 백의 수가 늘어나고 이쪽 수상전까지 갈 것 같네요. 넷, 다섯.
이거 뭐 살 떨리는 승부입니다. 흙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수익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변만 해도 몇 수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흙이 수를 매기수를 조여가면 여기를 두고 사실 정말 수싸움 자체도 어렵네요. 근데 지금은 뭐 느낌으로 판단을 한다면 100을 여기 세수 정도로 가둬놓을 수 있다면 이거는 흙이 잡을 것 같아요. 이 세수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 수를. 네, 내수가 되는 순간에는 좀 아슬아슬한 네. 그런 승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맞고 네. 미는 것은 선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당장 단수의 한격이 되니까. 큰일 나죠. 네. 이런 진행이 된다면 지금 세수잖아요. 이 그림은 100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해서 여기 뭐 흙이 악수지만 단수 쳐놨다고 보고 넉점 단수. 아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봤고요. 아, 이제 세수로 만약에 막혀 있다고 본다면 100이 여기를 막아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두고 이제 이런 수상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100이 6수고 흙이 5수지만 여기 호구 모양 때문에 지금 일일이 놓기는 아. 어렵고요. 여덟, 아, 그 자리가 말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길 가만히 구부렸을 때 지금 제가 세수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세수로 막으려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단수잖아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지금 내수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내수가 됐고 이제 아까 모양이 나오거든요. 물론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이 단수를 이제 흙 입장에서는 대약수가 될 수 있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이 교환 없이 수상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봐야 되겠지만 이 수는 확실히 수를 조이고서 이쪽으로 두는 게 낫습니다. 아, 얼핏 보기에는 멀리서 가도 세수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수가 호수예요. 부분적으로는 바깥쪽 수를 한 수를 늘렸고 네. 이제는 흙도 이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0도 여기를 조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수상전이 되는데 이거 정말 뒤가 없네요. 이제는 뭐 마지막 빅이나 하나, 둘, 타협의 여지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잡히고 끝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덟, 앞서 5대5의 그래프까지 만들어진 AI가 둘이 있었는데 시간을 좀 들이니까 흑쪽으로 좀 다시 기울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두 선수가 뭐 술기도 워낙 어려워서 이게 정확한 길을 밟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 그냥 한 수 한 수 메우면 되는 결과가 아닌 건가요? 우선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수를 늘리는 쪽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아낄까요? 그리고 나서 수상전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따고 여기는 흙이 먼저 두는 것은 악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을 네. 먹여치고 뭐 이런 거 단수 쳐두는 것은 흙만 자충이라서 이거는 두수 부족이 돼버리고요. 뒤에서부터 가보시죠. 뒤에서부터 젖히고 맞고 젖히고 그냥 가는 거는 흙이 잡혔거든요 지금. 이게 잡힌 그림이에요. 저 단수 치고 여기도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아, 여기 한 수 차이가 그만큼 크네요, 지금. 다시 볼까요? 여기는 지금 급소예요. 이 자리는 와야 될 것 같고. 네. 백도 이 자리는 와야 되겠고요. 마지막 뭔가 이 끼우는 수를 통해서 셋, 패를 만들 수 있느냐를 넷, 봐야 되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볼까요? 따내고 메우고. 한 수씩 메우면 그냥 딱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아, 혹시 그러면 이도를 다 버리고 뭐 개가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백이 이 대만을 잡고 흑도 그래도 이 6점 안에 바깥쪽 6점 다 잡았거든요. 네. 뒤에서 메어가면. 이거는 패도 아닌 건가요? 아니요, 나중에 패만 또 남죠. 아, 아, 저는 그 그림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다섯. 가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렇게 되는 결과라면 아까 목진석 위원이 얘기해 주셨던 있는 교환을 해뒀더라면이라는 아, 여기요. 네, 좀 다른 거 아, 아닌가요? 엄청 다르죠. 이기환이 돼 있었으면은 이거는 흑이 그렇게 흑이 지금과 같은 변화도 안 나오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했죠. 했으면 여기는 급소거든요. 네. 혹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 패 들어가고 이거 팩감 쓰면 이거 뭐 모르는 변화가 워낙 네. 아니면 이쪽 팩감도 지금 있잖아요. 흑은 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둬야 돼요 여섯, 지금. 일곱, 여덟. 그리고 흑이 여기를 바로 배상현 선수가 가네요. 이 길은 안 가네요. 패를 했어도 어떻게 됐을지. 자, 한 수씩 메워가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흑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메워가야 되고 단수, 단수, 백이 따내게 되면 이 패는 흑이 버티면서 늘어진 패를 버티면서 셋, 나중에 넷, 이게 다섯, 한 수 늘어진 여섯, 패라고 봐야 되나요? 일곱. 백이 잡기는 잡았는데 승부는 아직 끝이 아니다. 네. 네, 지금 저는 어느 한쪽이 잡히고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흑이 우선은 수상전은 불리하지만 승부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변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차이가 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건가요? 지금 패의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잡혀 있으면 백이 이겼을 텐데 늘어진 패지만 그래도 패가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둘, 중앙을 셋, 셋으로 잘 넷, 틀어 막았더라면 여섯, 이런 걱정은 일곱, 없었을 텐데요. 여덟. 네, 세수로 여기를 막았으면 흑이 유리한 수상전이죠. 패 같은 거 나오지도 않고 네. 유리한 수상전인데 내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상전은 백이 유리한 수상전이 됐고 그렇지만 백도 그냥 잡지는 못했고요. 다시 보죠. 이렇게 되고 뭐 외길입니다. 외길 수순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백은 급소. 이렇게 되고 백이 먼저 따내거든요.
여기를 따내다가 백이 어느 다른 곳을 두면 따내고 여기를 이제 침으로써 거의 단패 느낌이 돼요. 물론 이건 뭐 무슨 패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 수보다는 좀 더 늘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수, 뭐 한 1.5수 늘어진 패라고 해야 될까요? 집을 얼핏 세보면 패를 통해서 흑이 득을 뭔가 보지 못하면 그건 졌어요. 백집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백집이 거의 90집 가까이 나네요. 이 잡았다고 보면 90집도 더 납니다. 여기를 흑이 넘어가고 이렇게도 됐다고 봐도 한 95집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로 가서는 흑이 승산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수보다는 많고 두 수보다는 적은 네, 이 이 패에 따라서 승부가 가려진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패감을 뭐 잘 만들어서 패싸움으로 승부로 가거나 아니면 이 패를 계속 노려보면서 네. 뭐 득을 보거나 아, 그런 작전인데 득을 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한정돼 있죠. 뭐 지금 바둑판이 다 여기 빼고는 정리가 다 돼 있어서 끝내기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자, 거기 단수 쳐둔 수는 김이나입니다. 이 수는 여기 하나 단수 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 할 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패를 통해서 뭔가 흑이 득을 볼 수 있으면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공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백이 조심해서 행마를 하고 조심해서 끝내기 수순을 밟아간다면 집은 확실히 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뭐 흑이 원하는 대로 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뭐 다 하나, 끝내기가 돼도 지금 둘, 덤에 걸리는 형세거든요. 넷, 다섯, 거의 반면 승부. 여섯, 일곱. 백이 흑에게 패감만 내주지 않으면서 그냥 판을 좁혀가면 백이 남는 그림 같아요. 결국엔 이 대마 싸움이 패가 만들어졌고요. 이 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로와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2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주장 변상일 그리고 사이버로 문유빈 선수의 대국. 그래프는 많이 기울어 있어요. 네, 지금 한 수씩 뭐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 패를 바로 들어가기에는 패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늘어진 패이다 보니까요. 뭔가 패감을 만들면서 공격할 수 있는 돌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패를 제외하고는 좌하랑 상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흑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버텨갑니다. 뭔가 변수를 만드네요. 이 수는 부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거든요. 이거 두면 그냥 잡혔어요. 끊으면 그냥 이렇게 두고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패감을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글쎄요. 이미 지금 문유빈 선수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 맞춘 수는. 거의 뭐 다 잡은 대열을 지금 부분적으로는 잡혔습니다. 늘어도 잡혔고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둬도 잡혔어요.
문유빈 선수는 여기 팩감을 만들어 놓고 뭔가 이 패를 통해서 살자라는 건데 설령 팩감을 쓰고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백이 상변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가는 흙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유빈 선수 표정에서도 자책이 계속 묻어나는데 정말 다 왔다 하는 순간에 네. 한수 삐끗이었거든요. 한수 여기 우선 그냥 네. 낙수중에 문제였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흙이 쉬운 게 있었어요. 쉬운 길이 확실하게 하나는 있었고 아마 뭐 찾아보면은 이기는 길이 몇 개가 있었을 겁니다. 둘, 근데 변상현 선수가 또 날카롭게 이 빈삼각의 묘수를 보여주기도 네. 했고요. 여섯, 일곱, 벼랑 끝 싸움에서 정말 변상현 선수가 거의 낭떠러지 끝까지 몰렸다가 뒤집기에 성공을 했네요. 진행을 시키는 동안에 좀 화가 섞인 착수도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게 변상현 선수의 하나의 대국 중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좀 불리해지거나 초조해지면은 손이 빨리 나오면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둘, 팩감을 키워 놓은 걸까요? 네, 지금 여기 따내는 수가 나중에 큰 팩감이잖아요. 집으로 꽤 큰 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이제 따내죠. 사실 여기서도 문제예요. 여기를 네. 따내고 여기 따낸다. 네. 근데 백이 여기 팩감을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없애버리면 네. 조이고 들어가야겠네요. 흙이 여기를 조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따낼 따내고. 때 다음 팩감 이게 혹시 팩감으로 마지막 들을까요? 뭔가 변수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문유빈 선수가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네, 잊지 않고 여기는 잘 치고요. 기민하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어렵네요. 다시 볼까요? 여기를 두고 따내면 이 따내는 팩감을 쓰고요. 만약에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계산이 정확하게 돼서 패 해소하고 네. 상변 가서 이거 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흙도 뭐 최선을 다해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따낼 때 이걸 잡으러 간다. 그럼 흙이 따내고요. 여기 흙이 팩감, 절대 팩감이 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여기 없애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따내고 메우면 백이 따내죠. 엄청난 마지막. 악수백감이지만 여기를 따내면 둘, 셋, 뭔가 변수가 나올 넷,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변상현 선수 지금 당연한 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 팩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두고 팩감 쓸 때 여기를 두고 그냥 귀를 크게 살려주더라도 이쪽을 가는 개가를 아마 할 겁니다. 네. 자, 주상전에 결과가 나왔지만 승부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어렵게 판을 만들어가는 문유빈 선수고요. 근데 이 팩감 안 받아도 백이 남네요. 그냥 레페를 해소하고 상변 쪽 뭐 이렇게나 이렇게 가면 이게 가는 백이 남습니다. 네. 흙이 좌상을 팩감을 먼저 쓰면 받고요. 따내게 되죠. 그러면 흙은 이제 한 팩감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네. 한 팩감이 백이 예를 들면 여기를 그냥 아예 따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치거나 하더라도
또는 이쪽을 찌를까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팩감을 흙이 써줬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를 손들여서 한 수를 투자해서 뭐 팩감을 없앨 필요 없이 네, 지금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팩감이네요. 네. 이거는 이것도 팩감이 되는 건가요? 당장 팩감은 아니더라도 지금 흙이 패를 들어오잖아요. 네. 따내고 흙이 쓸 수 있는 팩감이 이제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네, 유지민 선수 아쉬운 패배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 수 바로 얘기하죠. 네. 이 수도 세수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빈 삼각을 못 받고, 근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그 백도를 가두고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변상현 선수가 다른 길 없이 그냥 바로 바둑이 끝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놓쳤고 변상현 선수는 정말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서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살아났네요. 그냥 있는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세수. 이렇게 두었더라면 그렇죠. 실전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고요. 네, 수상전의 결과가 승부까지 이어집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두는 수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아쉬운 패배, 문유비 선수. 잘 싸웠지만 정말 아쉬운 패배네요. 여러 길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고요. 자, 변상일 주장이 문유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먼저 포스코 케미칼에게 1승을 안깁니다. 자, 3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앞서 저희가 본 상황까지는 잔잔했거든요. 네. 자, 선이 많이 그어진 바둑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좌변 쪽, 좌상 쪽이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나연 선수가 그쪽에 집을 만드는 것을 확실히 선호를 했고 네. 그냥 근데 우변 쪽이 많이 달라졌고요. 여기가 원래 흙집이었는데 백집 많이 났고 중앙 쪽이 흙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한번 계산을 넷,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섯, 여섯, 백집이 한 85집 가까이 나고요. 엄청나게 많이 났네요. 흙집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반면 네, 승부인가요? 반면으로 뭐 어느 쪽이 이겨도 반면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끊어갑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개가는 이미 졌다고 보고 있고 두 선수 모두 개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가 버텨갑니다. 끊는 수가 가능해 보이기는 한데요. 양쪽 이제 단수가 되면서 따내면 차단이 되는데 나연 선수는 이렇게 두고 두 점 버리고 혹시 뭐 이쪽 진행인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두 점을 따낸 다음에 뭔가 중앙 쪽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노릴 수 있으면 두 점의 가치가 큰데 네. 지금은 단순히 집으로만 한 마지막 4집, 5, 하나, 6,
집으로만 두 턴 포함 한 10집 정도. 네, 근데 여기가 깨지면은 흑집이 많이 여섯. 줄어드네요. 7, 8, 9. 네, 나연 선수가 중앙 지우는 쪽으로 손이 가네요. 이미 좀 계산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알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도 표정에서 뭔가 실망의 빛이 확실히 드러나 있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백의 두터움이 정말 최대치로 살아난 것 같아요. 나연 선수의 바둑이 두터움을 공격으로는 여간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바둑도 두터움을 그냥 집으로 만들어서 네. 끝내기로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 틈을 비집고 이창석 선수가 뭔가 이제 전투를 걸어가거나 5, 시비거리를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집이 되고 지금 이 돌의 흐름을 보면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되는 순간 나연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이고 이창석 선수가 지금까지 판맛을 못 본 나연 선수에게 역전에서 밀리고 있는 것도 뭔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오늘 바둑도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어요. 초반에 아주 기세 좋게 뭔가 이 복잡하게 만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타협이 되고 나연 선수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6, 7, 8, 9. 본래 나연 선수가 특히 또 장기로 하는 균형 감각이 돋보였던 한 판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두텀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집으로 만든다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이죠. 사실 두터움은 이제 두터움을 싸는 사람에 따라서 네. 집이 될 수도 있고 공배가 될 수도 있고 곤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연 선수는 두터움을 쌓아서 공격에 활용한 게 아니라 고스란히 그냥 집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선 날일자 아까 실전적인 수라고 했는데 이선 날일자 이후에 백이 그냥 흐름 따라서 결대로 여기 집을 지었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백의 두터움 쪽으로 돌이 가서 집을 안 주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제는 차이가 둘, 좀 많이 네. 벌어진 바둑인가요? 네, 지금 여섯.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집으로는 백이 또 득을 받거든요. 뭐 지금도 반면 승부, 백이 오히려 약간 남기지 않을까 하는 반면 승부네요. 셋. 네. 넷, 5, 6, 7, 8, 9. 나연 선수 지금 바둑을 보더라도 집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 항상 나연 선수의 스타일 보면은 날카로운 가위가 필요 없이 손으로 찢어도 참 예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둑도 반듯하게 좌상 모양을 잘 만들어냈고요. 둘, 셋, 넷, 5, 6, 7. 나연 선수가 오늘은 정말 큰 마음의 짐을 덜어낸 하루가 되겠네요. 드디어. 네, 뭐 연패는 정말 해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 알기가 어렵죠. 네. 특히나 이 팀의 1지명으로서 이렇게 연패를 하면 본인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팀에 너무 미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리그 4연패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8연패였었거든요. 시합 8연패는 뭐 나연 선수 기록을 보지 않아도
당연히 입단 이후에 최다 연패일 겁니다. 나연 선수가 이만큼의 부진에 빠진 적 네. 분명히 없었을 테고 기록을 봤더니 7월 달에 이제 마지막 승리를 거둔 다음에 7월부터 한 넉 달간 승리를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넉 달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정말 뭐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죠. 네. 그리고 마지막 웬만해서 이 하나, 위치에 있는 둘, 기사들이 이런 연패를 겪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나연 선수 정도의 레벨이면 대부분 본선 뭐 그리고 뭐 중요한 대국들이었을 텐데. 그래서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건 알지만 좀 차분히 침착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이 승리의 기쁨, 오랜만에 맛보는, 넉 달 만에 맛보는 승리의 기쁨을 쉽게 이제 놓고 싶지 않겠죠. 뭔가 좀 더 만끽하고 싶을 때고요. 지금 뭐, 그쵸, 오랜만에 정말 네. 맛보는 느낌일 겁니다. 그 대국자만이 느낄 수 있는 전율 이런 게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있죠. 네, 이겼을 때 그리고 연패 탈출했을 때 드디어 원하던 꿀맛 같은 일승을 차지했을 때 얼마나 달콤할까요? 일단 안도감이 하나, 먼저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네. 기쁨이 밀려오고 다섯, 안도감부터 밀려오나요? 일곱, 안도감이 크죠. 저도 리그 8연패, 리그 9연패였나요? 리그 9연패까지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시합 역시 9연패. 네. 네, 거기서 이겼을 때는 진짜 안도감이 우선은 컸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부담감에 시달리진 않아도 되니까. 자, 항복을 선언했네요. 자, 사이보로의 주장 나연 선수가 드디어 리그 첫 승리를 장식합니다. 네,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연패에서도 벗어났고요. 이창석 선수는 나연 선수에 대한 징크스 또는 상대적인 그쪽 역시 그쪽에서 뭔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나연 선수가 이번 시즌 쓴맛, 짠맛, 신맛 다 봤습니다만 드디어 달콤한 맛을 봅니다. 연패 탈출하는 나연 선수. 오늘 이창석 선수가 초반에 기세 좋게 적극적으로 잘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반 이후에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 나연 선수가 선호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연의 균형 감각이 제대로 살아나면서 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과 사이버로 각각 주장들이 1승씩을 거둬줍니다. 자, 스코어 1대1이고요. 자,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일국 장고대국. 사이버로 오지명, 송규상 선수와 이번 시즌 첫 등판한 퓨처스 리거 박준석 선수. 끝이 이번엔 또 났네요. 끝났네요. 대마가 뭔가 걸렸네요. 대마가 걸렸던 건가요? 흑만 걸렸던 건가요? 이 바둑은 아예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박준석 선수가 사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착각이요. 네, 지금 기부를 봤는데 지금 여기를 밀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를 늘었다가 부침당해서 지금 이 2점 잡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활이 걸리고 이 돌이 살더라도 좌상 쪽에 걸리는 변화가 나와서 네. 갑자기 승부가 끝났네요. 지금 밀었으면 미세한 승부였던 것 같은데요. 밀었으면 한 점 잡아도 살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를 뜰 때 받아도 됩니다. 젖혀서 잡으러 오면 찝어서 여기가 단수 모양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돌인데 이거를 먼저 늘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 이 모양이 나와도 늘을 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바로 붙여서 네. 파워가 되고 이거는 좌상기가 걸리니까 개가바둑에서 이 모양이 등장하면 말이 안 되죠. 박준석 선수가 착각으로 마지막에 패한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확인해 봤을 때 박준석 선수 쪽으로 AI가 네. 기울어 있는 걸 봤었거든요. 이거는 좀 아쉬운 패배네요. 뭔가 1, 2국 장고대국 모두 좀 반전의 결과가 네.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막판에 뭔가 수익기 미스로 두 판 다 승패가 갈렸고 1승씩 나눠 갖게 됐는데, 자, 송규상 선수는 1, 2라운드 처음 두 판은 연패를 당하면서 부진했지만 뭐 연승 2연승을 거두면서 슬슬 적응을 맞춰가는 것 같네요. 이 선수가 분명히 이제 재치 있는 바둑, 네. 속기 파이면서도 수도 잘 보고 장점이 많은 바둑이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2는 아니었지만 잇몸으로서 네. 제대로 톡톡히 활약을 했던 선수거든요. 드디어 적응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이번 시즌 2승 2패를 기록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박준석 선수고요. 어떻게 보면 좀 큰 운도 따랐던 승리였네요. 자, 이렇게 스코어는 사이버로가 2대 1로 앞서갑니다. 자, 잠시 후 2부 박건우, 홍성지 그리고 최철한, 설현준 선수의 바둑이 이어집니다. 어떤 결과 나오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해 주시죠.